네, 안녕하세요. 양재경 회계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밸류에이션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근데 뭐 여러분이 다 아는 DCF가 뭐고 에비타가 뭐 이런 거 말고 가치평가를 회사 실무진이 하진 않거든요. 그러면 사실 맡길 거예요. 그럼 맡기면 밸류에이션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받아요. 즉 밸류에이션을 내가 처음 봤는데 회사는 무슨 자료를 준비해야 되는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어차피 가치평가는 회계사한테 맡기면 됩니다. 회사 담당자는 왜 회계사가 이런 거를 요청하고 이 자료를 보고 어디에 쓰이는지를 이해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크게 9가지. 근데 퀵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법인 등기부등본이랑 주주명부. 법인 등기부등본은 뭐예요? 등본이라는 게 뭐가 있어, 서양 과장님은? 너 주민등록등본이 있잖아. 등본. 그럼 법인 등기부 등본. 쉽게 말해서 사람으로 치면은 주민등록 등본 같은 경우예요. 그냥 회사에 대해서 기본적인 게 다 나와 있어. 회사명, 본점 주소, 대표이사는 누구고, 임원은 누구고, 그리고 자본금은 얼마고, 이런 것들. 그냥 기본적인 정보가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주주명부가 필요합니다. 이것도 회사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죠. 그냥 대표이사님이 80% 들고 있구나. 20%가 그냥 대표이사가 아닌 사람이 들고 있는데 여기서는 VC에도 투자를 받았구나. 즉 법인 등기부등본과 주주명부가 필요하고 이거는 그냥 회사에 대한 기본 정보를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뭐가 필요할까요? 밸류에이션. 밸류에이션이라는 거는 이런 거죠. 이 회사가 앞으로 돈을 얼마나 많이 벌까라는 거를 테크니컬하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얼마나 많이 벌 수 있을까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 거는 회사에 대한 이해예요. 이해. 예를 들자면 회계법인 마일스톤은 도대체 어떻게 돈을 벌까? 예를 들자면 기장 매출이 얼마나 되는 건가? 회계감사 매출은 얼마나 되는 건가? 그리고 직원은 몇 명이 필요한 건가? 즉 회사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필요해. 이거를 이제 회사 소개 자료가 필요하고, 근데 이런 거를 미리 갖춰놓는 경우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근데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보면 담당자 입장에서 보면은 회계사가 요청하긴 요청했는데 이런 거 없으면 되게 난감할 거 아니야. 이런 걸 또 만들기도 그렇고. 그래서 있으면 새로운 자료를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투자 유치를 돌면서 IR 자료를 만들 때가 있어. 그럼 IR 대기라고 하는데 그거 있으면 주면 되는 거고, 저희로 치면 회사 소개서가 있잖아요. 있는 걸 주면 돼. 일단 그거를 보고 나서도 이해가 안 되면 보통 회계사들이 인터뷰를 해요. 그래서 회사 소개 자료는 가치평가를 하기 위해서 회사에 대한 이것도 기본적인 이해, 그냥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 때문에 필요한 거고, 있는 자료를 주시는 거고, 없으면 회계사들이 보통 인터뷰 요청을 합니다. 세 번째, 밸류에이션 하는 건 결국에는 이 회사가 미래의 돈을 얼마나 많이 벌 거잖아요. 이거를 추정해 보는 건데, 이거를 추정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뭘까? 얘가 돈을 얼마나 벌까? 얘는 앞으로 얼마나 더 잘 될까? 이거에 대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 그냥 상식적으로. 이런 거잖아. 예를 들어 사람으로 치면 과연 양재경은 앞으로 유튜브를 얼마나 더 오래 할까라는 걸 추정해 봤을 때 그냥 기본이 되는 건 그거잖아. 얘는 과연 과거에 얼마 동안 유튜브를 해왔을까? 과거를 보는 거지. 과거. 얘는 맨날 하다 포기 그러면은 근데 양재경 유튜브 1년도 못 하겠는데? 이런 이제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미래를 추정하기 위한 가장 기본 정보는 과거 정보예요. 그래서 보통 회사에 과거 3개년도 재무제표를 요청합니다. 이해되죠? 그거 왜 1년은 안 돼? 그렇지. 너무 짧아. 그러니까 이런 거죠. 1년은 갑자기 장사가 잘 될 수도 있고 1년은 갑자기 장사가 안 될 수도 있어. 그리고 1년만 보면 갑자기 큰 비용이 들 수도 있어. 저희 회계법을 치면은 작년에 비용을 많이 썼을 거예요. 왜냐면 이사를 했잖아. 그렇게 1년만 보면 이렇게 비경상적인 정보를 뽑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과거 3개년도 재무제표를 요청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또 요청하는 과거의 자료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회사잖아. 회사는 뭐야? 회사의 가장 큰 코스트 인건비지. 그래서 과거 3개년 인원 현황과 인건비 자료를 요청합니다. 근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걸 정리해놓고 있는 회사는 없어요. 그럼 뭘 줘야 돼? 갑자기 밸류에이션 하겠다고 과거 3개년치 달라 그러면 그거 막 이제 정리해? 부랴부랴? 그럼 너무 귀찮을 것 같은데? 나는 밸류에이션 안 맡길 것 같아 여기. 뭐 주면 되냐면 매월 우리는 뭘 작성하냐면 급여대장이라는 걸 작성해요. 매월 제가 세양 과장님한테 급여 지급하잖아요. 그러면은 저희 전체 인원을 쭉 나래비 시켜놓고 이 사람한테 주는 돈이 얼마인지를 급여대장을 작성합니다. 그래서 3개년치 급여대장을 주면 돼요. 이것도 새로 만드는 건 아니죠. 있는 걸 주는 겁니다. 과거 걸 다 받았어. 과거 3개년치 재무제표도 받았고 인건비 현황도 받았어. 급여대장 받았어. 드디어 해야 될 거 뭐야? 우리가 결국 하고자 했던 건 뭐였어? 기업 가치고. 기업 가치라는 게 뭐야? 쉽게 말하면 이 회사가 얼마짜리인지 얼마짜리인지 그거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야? 뭐가 가장 최우선 돼야 돼? 가치라는 게 뭐야? 그냥 쉽게 말하면 이 회사 돈 얼마나 많이 벌까? 이거잖아. 그럼 이 회사 돈 얼마나 많이 벌고 얼마나 많이 남길까잖아. 그럼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되는 거는 이 회사의 최소 미래 3개년
길면 5개년에 대한 매출에 대한 추정이에요. 추정. 매출에 대한 예측치를 달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 사업계획서라고 불려요. 혹시 회사에서 작성해 놓으신 뭐 3개년치라든지 5개년치 사업계획서 있으면 주세요 라고 말씀해요. 사업계획서가 없으면 어떡해?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정도는 만들어 주셔야 돼요. 거창한 사업 계획은 아니더라도 저희가 앞으로 향후 3년간은 매출이 이렇게 변동할 것 같아요. 이렇게 증가할 것 같아요. 라는 거는 최소한 회사에서 가이드는 주셔야 돼요. 황당한 이야기 할 수도 있잖아. 우리가 지금 회사가 매출이 50억인데 저희 26년에는 500억 할 것 같고요. 27년에는 1000억 할 것 같고요. 28년 2000억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딱 듣자마자 무슨 생각이 들어? 허황됐다. 그러니까 즉 설득력 있는 자료가 필요해. 그러면 설득력 있는 자료는 뭐냐면 어떻게 해서 설득력이 생기는 걸까? 매출액을 추정하는 데 있어서. 시장의 분위기를 그렇지. 처음에는 내가 속한 산업의 시장에 얼마나 성장할지. 예를 들면 K뷰티야. K뷰티고 내가 수출을 많이 해. 그러면 내가 아까 말한 매출액이 허황되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 근데 내가 속한 산업이 회계 산업이야. 기장이야. 딱 봐도 허황되지. 그래서 산업의 성장. 제가 속한 산업은 이 정도 성장할 것 같아요. 그 두 번째, 우리 회사의 성장률, 우리 회사의 점유율 이렇게 변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맨 위에 탑라인에 나오는 거 매출은. 그 다음은 우리가 돈을 얼마나 쓸지잖아. 저희가 매출액 지금보다 2배를 더하기 위해서는 인건비는 2배까지는 아니고 50%만 낼 것 같아요. 라든지 저희가 매출액을 지금보다 2배 하기 위해서는 인건비는 50% 늘고 나머지 비용은 30%만 낼 것 같아요. 즉 비용에 대한 예측도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도 회사에서 감이 있으세요. 이거를 가지고 저희한테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거 역시 거창하게 사업계획서 아니더라도 인터뷰를 통해서라도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6번째, 결국에는 이런 거든. 밸류에이션인 게 뭐야? 돈 얼마나 많이 벌까? 얼마나 많이 남을까잖아. 근데 그런 게 있을 수 있어. 돈을 못 받으면 어떡해? 못 받을 수도 있고 내가 물건을 사와서 판다. 물건을 만들어서 판다. 그럼 내가 돈을 줘야 되는 상황도 있잖아. 이걸 어려운 말로 운전자본이에요. 운전자본. 그러면 두 가지를 봐요. 매출 채권이 얼마나 빨리 회수되는지 그리고 매입 채무는 얼마나 늦게까지 줄 수 있는지.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매출 채권, 내가 물건을 팔았을 때 매출 채권이 회수되는 게 90일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근데 내가 매입 채무, 내가 물건을 사와서 줘야 되는 돈은 30일 이내로 줘야 돼. 그럼 딱 봐도 60일 동안이 빚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회사라는 거는 현금 흐름이 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확인하는 게 중요해서 매출 채권은 얼마만큼 회수가 빨리 되는 건지, 매입 채무는 언제까지 우리가 줘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도 알려주셔야 됩니다. 이거 관련해서 우리가 영상 하나 찍었잖아요. 기억 안 나? 거기서 찍었잖아 우리. 기업 맞추기에서. 엽떡을 보면서 김교환 회사가 무슨 추론을 했냐면 매출액이 엄청 큰데 매출 채권이 굉장히 작다고 하면서 여기는 아예 남한테 파는 게 아닌 것 같아. 그냥 매출 채권이 엄청 빨리 회수되는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결국에는 현금 흐름이 도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출 채권 회수 기일, 매입 채무 지급 기일도 알려주셔야 되고 7번째, 가치평가라는 거는 혼자 할 수는 없어요. 그냥 나랑 유사한 회사의 기업 가치는 얼마인지를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알려주셔야 되는 건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주식시장에 상장된 회사, 경쟁사라고 생각한다든지 벤치마크, 우리랑 유사하다고 생각하는 회사가 있으시면 말씀해달라고 해요. 왜냐면은 나랑 동일한 산업에 있는 나보다 더 큰 회사의 기업 가치가 내 기업 가치에 영향 미치는 건 너무나 당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식시장에 상장된 유사 업체 이제 목록도 달라고 하고 만약 내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어떡해? 그렇지. 회계사님들이 좀 찾아봐 주세요 하면 됩니다. 8번째, 신용평가 등급 내역. 이거 왜 필요할까? 신용평가 등급. 네? 신용평가요? 이런 건 어려운 말인데 저희가 현금흐름 할인법을 적용하게 되면은 할인율을 구해야 돼요. 할인율이라는 건 결국에는 뭐 쉽게 얘기하면은 이 회사의 신용등급에 따라서 이 회사가 밖에 나가서 돈을 빌릴 때 이자율을 몇 % 내고 돈을 빌릴 수 있을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신용등급 평가 내역이 있으면은 주시는 거고 없으면 어떻게? 없습니다 말씀하시면 되고 저희가 나름대로 추정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신용평가 등급은 사실 많이 없어요. 특히 초기 기업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있으면 주시고 없으면은 뭐 저희가 나름의 대안을 마련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무형 자산 상각 명세서. 이거는 왜 필요할까? 유무형 자산 상각 명세서. 이건 뭘까요? 유형 자산이 뭐야? 지금 본인 눈에 보이는 유형 자산. 이런 거죠. 회계부의 마일스톤에 굉장히 중요한 매출 펑션 중에 하나는 유튜브입니다. 근데 유튜브를 우리가 예를 들자면 우리가 컨텐츠 더 올리자라고 하면은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할 거예요. 하나는 직원이 더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인건비가 더 늘어날 거예요. 또 하나는 장비들이 늘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유형 자산에 들어갈 거예요. 즉 회사가 이 정도의 매출 볼륨이 커지려면 얼마만큼의 장비가 더 필요할까? 즉 유무형 자산 명세서를 주시면 회계사들 그걸 가지고 이 정도는 더 늘어날 것 같다라는 걸 추정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치면 생각보다 맨 처음에 밸류에이션 저희가 해야 되니까 자료 요청 드리면 처음 받는 피드백이 이거예요. 이거 다 드려야 되나요? 숨이 막혀요. 근데 이게 왜 필요한지를 알면 그래도 저희가 요청하는 거에 대한 이해가 되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한 거에서 70% 정도는 제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있으면 주세요. 있는 걸 주세요. 없으면 저희한테 구두로 알려주세요.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그냥 이해 정도 하시면 된다라는 의미로 한번 영상 한번 찍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